동체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즉 방위각 시설과 부닥친 뒤 폭발했습니다. 약 2m 높이의 콘크리트에 흙을 덮은 단단한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항 17곳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시설의 재질과 활주로와의 거리 등을 점검해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전국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행 안전 시설에 대한 재질 조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은 공항 개항 때부터 있었고 2023년엔 비행기 착륙을 유도하는 안테나를 교체하며 구조물을 콘크리트 상판으로 보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시행된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방위각 시설까지 종단 안전구역으로 봐야 했고 종단 안전구역 내에 있는 이런 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야 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콘크리트 보강은커녕 철거하는 게 맞았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이 활주로 끝에서 264m 지점에 설치돼 있어 착륙대를 포함해 259m까지인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만들어졌어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던 국토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국제 기준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기준 이런 정합성 문제도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전문가 의견도 다시 한번 좀 수렴을 해볼 계획입니다. 외국 공항들에도 콘크리트 시설이 있다는 국토부 설명에도 의문이 제기되자 다시 보완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국토부 취재하는 엄민재 기자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고 발생 나흘째인데 지금 정부 설명이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지금 활주로의 길이 그리고 또 이제 사고 여객의 착륙 지점을 또 바꿨더라고요. 사고 발생 직후엔 워낙 경황이 없고 또 정확한 파악에 시간이 필요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무안공항 활주로가 다른 공항에 비해서 워낙 짧기 때문에 동체 착륙한 비행기가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때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의 활주로 2,800m가 비행기 착륙에 부족한 길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 연장 공사 때문에 지금은 2,500m만 운영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오늘 국토부는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체 착륙하면서 처음 땅에 닿은 지점, 이른바 터치다운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처음에 3분의 1 지점 또는 1,200m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2,800m 기준으로 중간 지점, 즉 1,400m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앞서 짚어봤던 이제 콘크리트 둔덕이 계속 좀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어제 설명해서 외국 공항에도 이런 거 쓰는 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오늘 조금 설명이 달라졌어요. 네, 국토부가 앞선 브리핑에서 무안공항과 같은 콘크리트 둔덕이 외국 공항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LA 공항 그리고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예를 들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어제 실제로는 미국과 스페인 공항에 무안공항과 같이 높고 단단한 구조물은 없었다고 보도를 했고 오늘 정부는 아니라는 주장이 있어서 다시 보완해서 말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던 자료는 그랬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 겁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 LA와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모두 무안공항과 같은 둔덕은 없었고요. 형태는 조금 달랐지만 모두 비행기가 밀고 넘어갈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혼란을 수습해야 할 정부가 어떻게 보면 혼란을 좀 키우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오늘 또 용어 해석 문제를 두고도 좀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방위각 시설, 즉 로컬라이저 위치에 대한 해석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도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활주로 양쪽에 여유부지, 즉 종단 안전구역을 설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설은 모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방위각 시설이 이 구역보다 5m 정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고시에 방위각 시설까지 종단 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어제는 방위각 시설까지가 본체까지인지 바로 앞까지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브리핑 현장에선 때 아닌 업투냐, 인클루딩이냐는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규정 위반이 아니다, 책임질 게 없다는 걸 항변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가 아니라 불완전한 규정을 시급히 재정비하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공항 시설을 서둘러 제거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라도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엄민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포공항 활주로 끝지점에 있는 붉은 색의 안테나, 여객기의 착륙을 유도하는 로컬라이저, 방위각 시설입니다. 육안으론 주변이 평평해 보이지만 활주로 중간 부분이 높아서 안테나는 2-3m 높이 구조물 위에 있습니다. 무안공항처럼 활주로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안테나를 구조물 위에 올리긴 했지만 부서지기 쉬운 철제 구조물을 이용했습니다. 간척지 위에 세워진 인천공항은 해발 고도가 거의 비슷해 평지에 설치됐습니다. 안테나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재질이나 형태에 대한 상세 규정은 없다 보니 이렇게 모양과 형태가 공항마다 제각각인 겁니다. 문제는 무안공항처럼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다른 공항에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국내 14개 공항 가운데 무안을 포함해 청주와 여수 등 5곳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확인됐습니다. 구조물 높이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얼마든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외국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세운 경우가 있다고 밝혔는데 미국의 LA 공항이 이 콘크리트를 이용을 해서 높이를 올렸고 스페인의 테네리페 공항 콘크리트. 전문가들은 무안공항처럼 기체를 막아설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철제 구조물이라 해도 최근엔 강도가 약한 알루미늄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느 정도 쓰러지거나 부서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놨다. 로컬라이즈를 설치하는 기반 시설에 대한 명시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국제 민간 항공기구 규정에는 공항 부진의 조명이나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항공기에 4.5톤을 초과하는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